영화 개봉을 앞둔 감독이라면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영화를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나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수건 일병 무덤가에 박정원 대령은 어떤 억울한 죽음도 없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들은 박정원 대령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전후로 100만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20년간 민간인 학살을 추적하며 평생 하소연하고 호소할 길 없던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펴낸 구자은 감독의 작업도 고귀합니다. 구자은 감독의 영화 레드툼, 해원, 태환에 이어 장흥 1950도 흥행에 참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꼴찌에게 보내는 박수처럼 더 응원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말하거나 말해도 듣지 않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 현대사의 불행과 질곡의 뿌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국민학살 미수범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목적은 영구 집권이었습니다.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도새도 모르게 100년도 앞바다에서 지하벙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란 속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범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책동한 외환의 죄는 아직도 묻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린이와 여자였지만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막대한 액수를 요구했겠지요. 우리나라 거덜날 뻔했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위험천만한 자에게 구속을 취소한 법원이나 항고를 포기한 검찰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습니까? 무소불위의 거리력을 가지고 선택적 정의로 서민은 가혹하게 노동자들은 무자비하게 야당과 권력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등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도 지키지도 못했던 국가가 어떠했는지 영화 장흥 1950을 보면 압니다. 윤석열은 총으로 안 되면 칼로라도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요구했습니다. 내란 속의 하수인인 노성원이 구입한 케이블, 망치, 야구방망이, 절단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지하벙커에 500명이 수거된 뒤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헌법재판소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도 애국세력이라고 합니다. 몽둥이로 맞아 죽고 총으로 칼로 베어서라도 안 되면 골짜기로 끌려가고 물 아래 수장되었던 민간인 학살 역사가 반복될 뻔했습니다. 개헌보다 그놈의 구속 취소 석방이 더 충격적입니다. 판사는 억울한 국민 누구에게도 적용 않는 법을 적용해 구속을 취소하고 검사와 짝짝꿍이 되어 언제나 행사했던 항고를 포기해 그놈을 탈옥시켰습니다. 감옥으로 나온 그와 함께 내란 공범들이 법으로 어떤 작당을 벌일지 무섭습니다. 이 판국에 영화 보자고 홍보하는 게 민망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호출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도 불가능합니다. 과거를 다시 보고 다시 정리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학살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더 일찍 시도했던 전쟁 책동이 성공했다면 1950년 태안과 장흥, 전국 방방곡곡 모든 학살처럼 한 번의 학살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만 민간인이 차곡차곡 죽어나갈 때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았던 것은 오히려 친일, 반민족, 반역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기 위해 합법
공무업은 물론 위법, 불법을 행사하고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항일 애국 세력이 청산되었습니다. 지금 내란 공범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후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과 완전한 자주 독립, 노동자 농민도 잘 사는 사회에 대한 요구와 계엄조부터 비상사태를 살았던 각계각층의 변혁에 대한 요구는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자가 죽은 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불법 탈옥 공범 검찰은 해체하라! 아까 사회자가 집회 100일째라고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2월 3일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또라이 하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사회도 사실 거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다시 구속이 취소돼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법은 만인의 평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검사나 검사 출신들 그리고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탄핵과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같이 윤석열 탄핵 촉구를 하면서 와 계신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의 헛발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59조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의 노동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라는 이름으로 휴일 근로라는 이름으로 12시간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표현하는 52시간 노동제, 52시간 노동제입니다. 사실상 52시간 상한제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계절적으로 도저히 바쁜 사업장은 3개월 동안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 일주일에 64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로사의 기준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과로사에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과로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52시간 상한제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걸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고 하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시도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가 조선산업에서도 우리도 해줘, 철강산업에도 우리도 해줘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시민사회단체 과로사를 부추긴다는 문매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동시간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은 채 반도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여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지침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지침이 가능한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노총을 찾아와서 정부가 진행하는 일이고 우리는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누구나 요새 삼성전자 위기를 얘기하죠. 근데 왜 위기입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위기입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병철 회장의 손자라는 이유로 창업주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능력도 검증받지 않으면서 회장이라고 앉아있는 사람과 삼성전자의 초기 경영진들이 생산 엔지니어 출신들이었다면 지금은 재무 담당들이 앉아서 단기 성과로 올해 흑자나 적자나만 계속 되뇌이다가 지금의 삼성전자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이걸 노동자들에게
52시간 노동이 아니라 64시간, 그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 삼성전자 위기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에 이재명 대표가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세상에 1970년대식 새마을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 위기를 풀어나가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헛발질하고 있고 제1야당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로 가느냐? 결국은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과로사를 막아내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회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8년 전, 9년 전 촛불을 들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죠. 개혁 100대 과제라고 하면서 그 100대 과제 안에 노동 문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아까 사회자 말대로 100일째 또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5년 단위로 또는 6년, 7년 단위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길거리에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정말로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금속노조는 그리고 노동자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당에서 오신 당원 동지들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예술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우리 예술인은 추워지기 시작하면 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길 때까지 보릿고개를 보내야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보릿고개가 힘들었습니다. 12.3 겸 소포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마음 편히 여러분들처럼 저 또한 몸도 마음도 편치 못했습니다.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도 하지도 않고 예술인 노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창원시 정부 전시 관련 예술인들의 정책을 보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발언을 담은 그런 작품을 한다거나 그리고 작품 성향을 따집니다. 그런 어떤 검열 같은 그런 것을 따져서 전시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다면 예쁘고 걸기 좋은 그런 꽃그림이나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서 순수하게 순수 예술을 하기를 원하는 조건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예술인들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윤석열 현 정부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여느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헛웃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회에서 마음 편히 좀 살아가면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하고 작품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굵고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이놈
무당의 나라 무당의 정치를 하다가 그것이 막히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비상계엄의 나라를 만들려 하다 국민과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그마저 막히니까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라는 등 또 도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묘만 해가 되질 않습니다. 참수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을 참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하면 참수하라 제보합니다. 윤석열을 참수하라, 참수하라, 참수하라. 쏙 세워놨습니까? 제가 법학과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도 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법 공부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20살 때 법학과 들어가가지고 그 박근혜 탄핵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 법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법은 살아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정의롭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든 생각이, 저는 10년 가까이 법을 배우면서 법은 원칙이 있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운 법은 그랬는데 현실은 달랐나 봅니다. 법원과 검찰은 권력자 앞에 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굴한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적어놓은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운 법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한 사람 벌 받습니까? 대통령도 벌 안 받지 않습니까? 지금 석방돼서 나오고, 노동자가 아무리 죽어도 사장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벌 안 받고, 누가 어떤 잘못한 사람이 지금 벌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만 평등하다고 하지 누가 어떤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있습니까? 법 앞에도 평등 안 하는데 이 나라가 어디서 평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격언 중에 많은 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 격언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 앞에서 잠자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꼭 이루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저희 청년 유니온도 함께 할 거고요. 저도 열심히 집회에 나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